저희는 지금 중국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 춘추 전국 시대. 그렇죠. 삼국지. 삼국지는 그 다음이죠. 예.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중국의 최초로 통일하고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한 진시황에 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강의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시황 네, 좋아하시나요? 뭐 그렇게 별다른 감정은 없습니다. 네, 근데 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네, 어느 정도 뭐 많은 걸 들었죠. 일단 이 황제라는 칭호를 썼잖아요. 황이라는 게 약간 천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그냥 뭐 약간 뭐 지구의 왕, 이 나라의 왕 이런 느낌을 본인이 약간 우주의 왕까지 확대를 하신 분이라 우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 이제 신화 시대 때 이제 그 삼황오제를 난 능가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황과 제를 합쳤는데요. 결국은 자신이 신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천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니까. 나는 다 가까이 가고 있다. 예. 아니 두 분 원래 알던 사이인가요?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어떻게 예. 바로 이렇게 연결이?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오늘 아니 저는 저기 문학하신다고 천문학. 그럼요. 저 하늘의 인문학을 하고 있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진시황 뭐 제가 앞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황제, 최초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에게 진시황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중국이란 걸 만들었다. 저희는 지금 중국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 춘추 전국 시대. 그렇죠. 삼국지. 삼국지는 그 다음이죠. 예.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 춘추 전국시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너희들의 그 마청이 되겠다. 대장이 동실이 되겠다. 네. 너희들은 각자 잘 살아라. 우리 한 울타리에 살고 있는 한 지붕 여러 가족이다. 지방자치제 같은 느낌으로.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나한테 덤비지만 않고 제때에 인사만 오면은 그냥 우리는 뭐 같이 산다. 같이 살자. 저는 이제 저한테 그런 말 많이 물어봐요. 그 타임머신 생기면 어딜 가겠습니까? 어딜 갈 게 아니라 내가 로또를 일단 사서 팔자를 고치겠다가 이제 1번 얘기를 합니다. 2번이 진시황이군요. 근데 가려면 이렇게 슬보라고 해서요. 이 팔과 다리의 관절로만 걸어야 됩니다. 황제 앞이라서. 예. 연습을 해야겠네 그럼 일단. 왜 대체 중국을 통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 이거 심플한 거 아닐까요 사실? 어떤 인간은 원래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하나의 궁극의 이론 만드는 거. 대통일장이라고 해가지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 모든 힘을 통합할 수 없나? 하나의 완성된 이론. 대통일장. 좀 심플하게 하나의 나라 만들겠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진시황 이전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키워드는 진시황은 순수한 그 중원에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외지인이요? 예, 진나라 자체가 오랑캐라고 우리 보통 하지 않습니까? 서쪽 현재 중국 그 서안 일대, 섬도성 일대에서 하는데요. 지금은 중국이지만 그때는 이거는 변방이었어요. 그래서 서융이라고 해서 서쪽에 있는 오랑캐다, 서융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변두리에서 살다가 중원을 침략해서 통합했는데 나 이거 좀 만들 못해. 다 내가 다뤄야 돼 하면서 도량형, 글자, 언어, 법률 다 통일시켰습니다. 원주민이 아닌데 외지인이 와서 통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이거는 그래서 주나라도 그렇고 중원을 통일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밖에서 변두리에서 왔다는 특징이 있어요. 교수님 이야기 빠져들 것 같은데 카메라 보지 마시고 저희 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카메라를 또 많이 보셨나요? 아이돌들이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 아이들이 죽으면 엔딩 공돌이라고. 네. 만리장성도 이거 진시황이 만든 거 아닌가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예. 수리고수를 잘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춘추 전국 시대에 연나라, 조나라 막 쌓은 것들을 다 연결했습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예, 연결했어요. 이런 게 꽤 있죠. 에디슨 같은 경우도 전구는 기존에 원래 있었는데 금방 꺼졌어요. 에디슨이 이걸 개량을 해가지고 필라멘트를 바꿔가지고 뭐 수위를 갈 수 있는 전구를 만드니까 이제 이 빛이 어둠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최초의 전구 발명자는 에디슨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시황도 기존에 있었지만 이걸 이어서 하나의 긴 어떤 키워드를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상징. 네.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비록 그는 실패했지만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장점들을 모았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진시황의 미스테리가 아닌가 싶어요. 뭐 진시황 얘기만 하다가 저희 10분이 아니라 10시간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미스테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시황제가 이제 뭐 사람들 입에 계속 재밌게 오르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가사의 중에 또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시황릉? 뭐 아마 넘버 원이라도 과언이 아니겠죠. 피라미드보다. 야, 이게 나중에 그렇죠. 그 미스테리 실무에 한 분씩 모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내가 1등이다 네. 대결하면 재밌겠다. 서로 막 홍중정원 1등이다 막 이런 분 나오고. 궤도님 생각하시기에 1등은 뭔가요? 저는 뭐 7개 다 별로라서. 진정한 미스테리는 이 우주 자체입니다. 137.986년 이 역사, 어떠한 문명도 따라올 수 없는 이 우주 자체의 역사. 이 반지름이 480억 광년 떨어졌을까?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진시황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재미있는 게 원래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을 쌓죠. 그쵸. 그런데 진시황은 자기가 평생 전 중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무덤을 쌓으려고 노력했어요. 원래 그 왕릉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황태자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털을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재위 기간 내내 계속 자기의 무덤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 38년 동안 재위했으니까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어느 정도 거죠. 규모입니까 이게? 안이 면적이 2.1km, 바깥이 6.3km거든요. 주변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 그 궁궐의 구역이 60평방킬로미터거든요. 서울의 6분의 1입니다. 와, 그러면은 서울이 인구밀도 높으니까 한 1000만 하면은 한 그래도 한 6분의 1이면 150만? 150만은 들어갈 살 수 있는. 사실 굉장한 규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개미 중에 흰개미가 네.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잘 짓거든요. 흰개미를 사람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흰개미 탑이 이제 높이가 한 1.5km. 그리고 거기 이제 수용되는 인원이 700만 명 정도 되는. 사실 그러니까 훨씬 더 거대한 네. 건축물이죠. 그게 바로 개미의 힘입니다. 갑자기요? 네. 알겠습니다. 흰개미에 비하면은 네. 진시황도 뭐 한참 멀었다. 한참 멀었다. 여기 적혀 있네요. 개미. 요거는 다른 개미예요. 아, 이건 다른 개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흰기미 때문에 문화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흰개미 강력하네요. 그러면은 진시황릉 관련해서 진시황릉 내부에 수은 강이 흐른다. 네네, 이 맞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사실 사마천 사기라는 것은 물론 전공 고고학입니다만은 역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바이블처럼 알고 네. 있는 가장 중요한 사서이죠. 거의 뭐 성경이죠. 수온을 만든 강이 있고 자동 활이 있어가지고 막고 있고 네. 뭐 인어의 기름 아마 고래 기름이겠죠. 고래 기름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불을 켜고 켜고. 했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 저는 좀 의심을 많이 해요. 수은 강이요. 왜냐면요. 진시황이 기원전 210년쯤에 죽고요. 사마천이 대략 기원전 100년쯤에 했으니까 텀이 한 100년 이상 나요. 과연 제대로 알았을까? 게다가 병마용갱, 축구장이 몇 배 크기로 현재 나온 것만 예. 다 합치면 수만 개 될 거예요. 그 병마용에 대한 기록이 사마천의 사기에 없어요. 잘 몰랐다라는 아예 어떤 증거네요. 잘 몰랐어요. 그 정도 규모면은 이거를 안 낼 리가 없는데 그러면 수온에 대한 어떤 성분이나 어떤 근거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요. 수은강을 일부러 만들었겠느냐?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벽화 같은 거라든지 그게 있었을 공산이 크고 수은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수은이 아니라 벽면 주사 또는 주사, 진사라고 해서 이렇게 뭘 바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은은 이게 잘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벽에 뭘 칠할 때 그냥 칠하면 안 칠해지는데 수은 섞어서 칠하면 잘 칠해지고 수은은 날아갑니다. 어떤 소재로서 사용을 했을 그렇죠. 것이다. 저희도 부적 쓸 때 벽면 주사가 그게 수은 성분이 있는 거거든요. 중국에 실제로 얼마 전에 기록을 보니까 고분 내에서 수은의 농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네, 하는 그러니까 예. 사실 저도 그 말을 절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깊이가 위에서 보면 적어도 100m 이상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 100m 밑에 수은을 어떠한 식으로 데이터를 얻었는지가 저희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진시황이 수은을 좋아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수은 자체가 얘가 이제 일종의 고체인데 액체처럼 유동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이 좀 굉장히 굉장히 신비로운 신성한 물질처럼 봤는데 예전에는 심지어 뭐 이렇게 액세서리로도 쓰고 어린아이용 방사능 물질 완구도 있었어요.
실험 키트 같이.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방사선 때문에 피폭되는 거거든요. 뭐 라듐을 발견한 네. 마리 큐리. 네. 마리 큐리 같은 경우도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항상 아.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병이 걸리셨죠. 사실은 이 수은이라는 것을 왜 중국 사람들이 좋아했나, 음. 진시황 포함해서 그거는 놀랍게도 기원이 서방이에요. 결국은 이 불로장생을 꿈꿨던 거예요. 근데 수은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얼굴에 미백 효과가 좀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날 저녁은 정말 뽀얗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날은 좀 다시 독이 오르죠, 막 예, 오히려 독이 더 안 오르는. 좋고. 근데 진나라가 서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진시황은 본인이 갑자기 수은을 찾았다기보다 그 당시에 아마 진나라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서방에서 아마 페르시아 쪽에서 오는 방술이라고 이야기하죠. 연금술의 영향으로 수은을 좋아했고 또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은 수은을 좋아해도 구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황제니까 무한정으로 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 50도 못 살고 죽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수은 때문에. 중금속 중독일 가능성이 있죠. 사실 지금 중국 사람들도 진시황을 너무 좋아하고 찬양을 하는데 대체 왜 진시황릉 발굴을 안 하는 겁니까? 발굴을 하면 안 되죠. 왜죠? 가장 좋은 발굴은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후대를 위해 남겨주는 것이고 좀 힘들어서 좀 안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첨단의 기술로 파도 100년 뒤 되면 어떨까요? 더 좋은 기술 나오죠. 저 무식한 21세기 고고학자들 뭔 짓을 했냐. 다 부셨구나. 그렇죠. 아, 보세요. 피라미드 발굴. 아무리 다 파헤쳤지 않습니까 지금. 네. 서방에 수많은 미이라들이 있지만 그거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나왔는지. 제대로 팠으면은 정말로 귀한 자료가 되죠. 너무 많은 증거가 사라져 버렸군요. 그렇죠. 그래서 거대한 왕릉들은요 아주 안 파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발굴을 안 합니다. 근데 궁금한데. 원상을 훼손하지 않고 찾는 법들을 개발하고 있는 게요. 한 번 뜬 삽은 절대로 복구할 수 없어요. 아니 좀 이해는 되는 게 그 뇌 연구할 때 다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살아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죽은 사람밖에 못 여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살아 있는 채로 우리가 이제 안에를 보고 확실하게 열어야 되는 부분만 딱 열었을 때 이제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로 보면은 의미가 있다. 예. 사실 중국의 과거 왕조들도 진시황릉의 위치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문화재 지킨다고 도구 뭐 발굴 안 할 수 있겠지만 과연 독을 안 당했겠느냐? 아 그거요. 네. 너무 커요. 도굴도요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예컨대 제가 흉노라고 하는 고분들 파는데 넓이가 한 50m 되는 고분인데 정확하게 도굴갱을 파서 한 2m 되는 무덤에 정확히 가운데 딱 뚫어요. 딱 만나야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그걸 알았을까? 투시를 했을까요? 아. 무덤을 만든 사람을 불러옵니다. 아. 도굴은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아. 진나라는 빨리 망했어요. 예. 만든 사람들이 어디 간다도 모르고 설사 있다 한들 아마 제 생각에도 그거는 아마 입구까지도 못 갔을 거예요. 예전에 그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완구 회사 사장님 그 회장님 자녀예요.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근데 이제 집안에서 거기도 이제 전기 그런 모빌리티를 타고 다니는데 너무 집이 커서 도둑이 들었는데 안방을 못 찾아. 아무것도 못 찾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길을 잃어서 잡혀갔다고. 그러니까 너무 거대하면은 도둑도 쉽지 않다. 도둑이 뭐 한 500명이 들어와서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소수로 움직이니까. 얘기하다가 이제 다른 얘기까지 나왔는데 병마용갱이 발견됐을 때 아 이거 진시황릉이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의 무덤일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시황릉에 가면은요 한참 저 끝에 병마용이 있습니다. 병마용 갱에서 상당히 멀어요. 1.6km 떨어져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은 무덤은 경복궁에 있는데 병마용은 동대문쯤에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문화재 보호구역은 농사 같은 거 못 짓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쪽 광화문 쪽에 있는데 동대문에서 농사를 왜 못 짓겠습니까? 그렇죠. 네, 관련 네, 없으니까. 네, 짓다가 우물을 팠는데 갑자기 사람 팔이 나오니까. 또 나왔어. 또 나왔어. 근데 그 팔이 이게 진흙으로 만든 팔인 거죠. 아. 그게 1904년도, 정말 올해가 병마용 발견 50주년입니다. 오. 예. 그렇군요. 네. 이벤트가 있나요? 이벤트는 제가 만들겠습니다. 아, 이벤트 나중에 있군요. 소주 한잔 하시죠. 예. 소소한 예. 이벤트네요. 그 당시가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아주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이게 어떤 시기였냐면요. 모든 문화재들을 다 때려 부수는 시점이었고요. 예. 길 가다가 안경만 써도 그냥 저기 몽둥이로 패던 홍위병들이 안경은 왜?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 그래가지고 서원에 있는 고고학자들이 쉬쉬하면서 몰래 그걸 갖다가 발굴을 해가지고 유물창고에 넣어놨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이게 운이 좋았던 게 북경에서 일하는 어떤 기자가 고향이 서안이에요. 놀러 왔다가 그걸 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혹시 저 앞에 있는 진시황과 관련이 있을까? 근데 그 당시에 이걸 썼다가는요, 괜히 안 그래도 있으면 다 때려 부수라는데 감히 문화재를 보도해 숙청 이럴 수 있던 거였죠.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발견 기사를 써서 송고를 하고 자기는 이제 숨습니다. 혹시라도 나 잡으러 올까봐. 근데 여기서 대박이 납니다. 안 잡혔나요? 예, 왜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진시황이 지금은 중국이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과거의 진시황은 악당 중에 악당이었어요. 폭군. 문화재도 지금 욕먹을 판인데 악당의 걸 발굴했다. 그랬는데 놀라운 반전이 그 직전에 모택동하고 강청이라고 그 부인이 있었는데 비림 비공이다 해가지고 그 전까지 중국이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 우리 인민의 적이다. 그러니까 인민의 적의 적은 친구 아니야. 진시황 오케이, 그거 널리 선전해. 신인 발굴했네요. 그러면 한마디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갑자기 전 중국 쪽으로 붐이 난 겁니다. 타이밍도 좋았고. 타이밍 정말 좋았죠. 욕 먹을 줄 알았는데 분위기 좋게 돌아가네. 병마용에서 발견된 총독 무기들이 네. 녹슬지 않고 발견됐다 이런 얘기들이 맞습니다. 있는데, 진짜요? 가능한가요 이게 과학적으로? 녹슬지 않는다는 건 쉽진 않죠. 산화가 무조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금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시신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연한 조직부터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묻으면은 지방부터 시작해서 분해가 되고 이제 백골만 남는 게 한 7년, 10년 걸리거든요. 뼈가 가장 단단한 조직이라서 오래 남는 건데 네. 사실 그거보다 훨씬 금속은 단단하잖아요. 네. 이렇게 굉장히 단단한 물질, 이 밀도가 높은 애들은 잘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대신 녹슬잖아요. 산화는 돼요. 녹슬잖아요. 산소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산화가 되지 녹슬지 않았다? 이게요, 예. 진시황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그 녹슬지 않은 검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얼마 전에는 크롬을 도금했을 것이다, 겉에다가. 그러한 가설 나왔는데 얼마 전에 그건 설은 이제 부정이 되었고요. 다른 노하우가 있었을 것이다. 스테인리스 스틸인가? 스테인은 잘 녹 안 쓰거든요. 원래 녹이 안 쓰게 만들어진 저희가 거라. 좀 오해하는 것 중에 청동이라고 저희가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네. 사실은 스테인리스 스틸. 저희가 이르면 안 되는 게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진짜 많고 우리가 노하우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장인 정신들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감추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경험적으로 분명히 어떤 노하우가 있었을 것이다. 녹이 쓸지 않는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지? 그러니까요. 산소가 없나요? 중국 국가방문 가면은요, 어. 지금 말한 녹슬지 않은 검이 잘 있습니다. 다 까서 넣는 거 아닙니까? 치약으로? 아. 아니 근데 녹이 안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궤도님의 섭리적으로 문제가 궤도님 있는 이렇게 거라. 흔들리는 거 예. 처음 봐요. 사진 깔아드릴게요. 나중에 저희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너무 유명해요. 이 원인은 모르는 거예요. 원인은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럼 뭐 진공 상태로 만들 만한 뭐 환경이 있었나? 궤도님께서 연구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거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셨던 신기하네요, 부분. 이거. 신기하네요. 네. 제가 들었던 굉장히 재밌었던 거 하나가 청동 거울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해갖고 외계와 교신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가 왕을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하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울로 쏜다고 보일 리가 없겠지만은 내가 하늘과 다한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는 약간 식으로 퍼포먼스. 예, 그런 식으로 있겠네요. 했겠죠. 그런 식의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지배자가 권력을 유지했겠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리더십으로서 퍼포먼스로 활용했을 것이다 우주를.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말 우주를 좋아했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궤도님처럼 우주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주라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만 알았을 때는 우리 지구에 하찮은 존재구나. 태양계로 가니까 태양계에서 굉장히 하찮은 존재구나. 태양계를 너무 우리 은하로 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떠받들던 태양조차도 하찮은 존재구나. 그리고 우리는 과학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우리가 하찮은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시황은 그 겸손함이 없었네요. 오히려 우주를 이용해서 내가 내가 위대하다라는 거를 말했다라는 거는 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우주를 무단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진시황 좋아하진 않으시겠네요. 저 일단 녹이 안 쓴 검부터 일단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진시황 등의 뭐 미스테리 얘기 많이 했는데 주목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큼은 꼭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진시황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단순한 미스테리를 떠나서 현재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준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굴을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발굴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최대한 그것을 보존해서 후대에 건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네. 약간 우리라고 하시니까 뭔가 네. 중국이 아니요, 그거는 세계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적인 고고학자에게는 현대의 국경을 고대의 국경으로 치환시킬 수 없죠. 반성하겠습니다. 고고학의 진정한 목적은 보물이나 미스테리가 아니라 음. 과거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역사 공부. 저는 오늘 들으면서 예. 역시 과학이다. 아. 진시황이라는 한 사람이 만들어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과거의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과거에 아인슈타인이 만드는 수많은 과학 기술이 지금까지 계속 질문을 던지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 그렇게 한 사람의 무언가가 완벽하게 어마어마한 걸 만드는 시기는 아닙니다. 진시황의 사례를 이제는 현대 학자들이 여럿이 힘을 모아 분석하듯이 네. 과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과거의 이론들을 여럿이 붙어서 새로운 걸 만들듯이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시황의 사례가 우리 과거의 과학자들과 지금 현대 과학자들 넘어오는 그 과도기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진시황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10분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